자, 다음 사연 가겠습니다. 네. 올렸어요. 네. 자, 이번 사연도 또 연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좀 약간 빙의하고 있습니다. 네. 연기로. 전 맞벌이를 시작하면서 나름 계획이 있었어요. 900형식의 편지예요. 네. 남편은 자영업이라 소득이 불규칙하지만 그래도 평균 500 정도는 되는 것 같고요. 저는 세후 300이고 각종 보너스는 없고 명절에도 일절 없고요. 식대는 지원해주는 그런 곳을 다니고 있어요. 유류비만 한 달에 10만 원 정도 들고요. 네. 자차로 한 20분 정도 거리 됩니다. 아주 자세하게 써주시네요. 둘이 합치면 한 800 정도를 버니까 저는 지금 있는 주택대출을 금방 갚고 아이들 미래를 위해 그리고 우리 부부의 노년을 위해서 꽤 많이 저축하게 될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그제 남편이 저에게 이상한 이야기를 하더군요. 남편이 좀 끈끈하게 했대요. 여보, 사업상 1억 정도가 필요한데. 1억? 아니, 아직 안 끝났어. 아직 안 끝났어. 역사를 잡아야 되는데. 가능해? 무슨 1억이야? 애 이름이야 1억이? 너무 쉽게 얘기한다. 1억을. 너무 편하게 연기한다. 1억을. 어쨌든 여보, 내가 개인적으로 쓸 돈이 아니라 기계를 바꾸는 데 꼭 필요한 돈이라고. 여보, 기계 바꾸는 건 알겠는데. 나 혼자 호의호식하자고 이러는 게 아니야. 이거 모두 다 우리 가족을 위해서. All that thing for you, my family. 나 혼자 이렇게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하려고 그러는데 당신은 내 마음을 요만큼도 알아주질 않아. 내 마음이 책이라면 글로 써서 당신에게 보여주고 싶어. 당신은 왜 내 마음을 몰라? You don't know me. 내가 정말 답답해서 그래. 몇 년간 내가 일하며 받는 월급이 다 날아갈 생각을 하니 전 의욕 상실이에요. 돈에서 행복을 찾지 말라는 구절을 보고 마음을 다잡아보려고 하지만 그래도 의욕 상실은 의욕 상실이에요. 오늘 대출 상담사 미팅이 잡혀 있어요. 남들은 맞벌이하면 돈 많이 버는 줄 알고 저도 그런 줄 알았는데 오늘은 정말 어서 마음을 추스려야 되는데 앞으로 생길 1억 원의 빚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남편은 이제 기계를 좀 바꾸셔야 되기 그쵸. 때문에 지금 1억을 나가긴 나가야 되는 돈 같은 느낌이 네. 이렇게 살짝 오긴 하는데요. 네. 근데 사실은 그래요. 많이 벌고 계세요. 다른 가정들에 비해서는요. 네. 콘서트 시작하신 거예요? 저는 많이 번다는 사실에 좀. 그러니까. 네. 자, 사업상 1억 원의 빚을 져야 됩니다. 네. 어떨 것 같습니까? 네. 우리 고경희 세무사님 남편 사업하시죠? 네, 사업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본인은? 글쎄요, 지금 와이프분께서 되게 심각하게 지금 뭐 1억을 투자하면 본인의 1억이 나가는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사업을 하다 보면 투자를 할 수가 있고요. 네. 그 투자 금액에 대해서도 이제 더 수익을 나기 위해서 지금 투자를 그렇죠. 하시는 거고 그 투자 금액이 만약에 기계를 사신다고 하셨는데 그 기계에 대해서도 매년 감가상각이 가능한 거거든요. 네네. 이렇게 꼭 부정적으로만 생각하실 일은 아니신 것 같습니다. 고경희 세무사님은 흔쾌히 1억을 내주실 것 같은 그건 그런 느낌입니다. 좋은 빚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이신 네. 거. 돈을 버는. 네. 우리 김경록 선생님, 네. 네. 자영업자들이 빚을 많이 지고 있나요? 예. 자영업자들 빚이 많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네네. 우리나라 가계부채 중에 한 44%가 자영업자 부채입니다. 그리고 가구당 부채를 보면은 그냥 일반 그 임금 근로자가 한 5천만 원 가구당 부채를 가지고 있다면은 자영업자들은 그 2배인 한 1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더욱 문제인 게 이제 소득이 제일 낮은 자영업자층을 보면은 원금하고 이자를 내는 것이 자기 소득의 1.3배를 내고 있습니다. 그만큼 자영업자들이 부채를 많이 지고 있을 뿐더러 그 부채 때문에 지금 상당히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자영업자들은 이제 부채 부분을 조심해야 되고요. 네. 특히 이래 부채라는 것은 기업도 그렇고
잘 나갈 때 조심을 해야 됩니다. 아. 안 나갈 때 이렇게 돈이 없을 때는 누가 투자를 하더라도 못하게 하죠. 그렇죠. 이제 잘 나갈 때 투자를 했다가 이게 안 좋은 바람에 음. 보통 이렇게 항상 이제 말리게 되는데요. 네. 그래서 방금 이야기하셨듯이 이제 내가 이걸 투자를 해서 이게 코스트가 비용이 뭔가를 정확하게 계산을 하시고 그다음에 들어올 이익이 얼마인가 이런 거를 잘 계산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우리 박상훈 전문가님, 네. 그래도 이제 1억이 빚이잖아요. 그래도 뭐 어떻게 최소한으로 어떻게 좀 잘 빌릴 수 있는 거 이런 거 있잖아요. 1억 아껴드림론 이런 거 얘기해 주실 것 같은데 그러게요. 리스크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자, 일단은 뭐 사업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정책 자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런 정책 자금, 본인의 사업 현황들과 앞으로 목표, 네. 또 거래처의 현황들을 정리하셔서 정책 자금 나라에서 빌려주고 또 신용보증재단 같은 데서 보증을 해주는 대출들을 이용하게 되면 한 4%대 정도 대출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럼 일반적인 거죠? 네. 신용대출 형태의 사업자 대출보다는 보증대출을 이용하는 게 좋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이게 안 된다라고 하면 저는 전세로 살고 계시면 전세 자금 대출 또는 네. 집을 갖고 있다면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하는 게 금리상으로는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저는 은행에 가서 대출을 받을 때도 우리가 사업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프로포즈를 하는 거잖아요. 네. 우리 사모님한테도 아내분한테도 아내는 직장인이고 남편은 사업을 하고 있지만 남편의 길을 살려주고 본인의 욕심을 위해서 투자하는 게 아니라 가정을 위해서 투자하는 어떤 그런 거라면 네. 가장 중요한 재테크인 남편의 사업에 투자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주택담보대출이나 전세자금대출은 기본적인 주거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참 조심스러운 부분이지만 네. 원칙과 기준을 갖고 상환 계획을 갖는다면 여타의 사업 대출보다는 훨씬 더 저렴한 금리로 4% 그쵸. 초반 또는 3%까지의 대출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되겠다라고 말씀드리고요. 네. 늘 강조하지만 이 과정도 가족 간의 대화를 대화. 통해서 그렇죠. 우리 안의 네. 가능성, 또 나왔습니다. 우리 안의 대화. 가능성, 좋은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서로의 소통을 대화. 하는 네. 것이 중요하겠다라고 생각이 대출을 듭니다. 받건 뭐 투자를 하건 모든 적금을 비결은 들건 펀드를 대화. 들건 보험을 들건 국민연금을 뭐 어떻게 하든 어쨌든. 간에 가장 네, 중요한 건 그래요? 가족과의 네. 상의를 통해서 그래서 그럼요. 그래서 저는 꼭 좀 말씀드리는 게 재테크는 재주제, 사람의 재주와 달란트와 재능에 집중하는 거고 네. 또 보통 얘기하는 재테크, 돈을 불리는 재테크보다 네. 중요한 건 정테크입니다. 어, 이 또 가정에 나왔습니다. 또 마음을 명언, 읽고 그 정책을. 마음을 세워주는 정테크를 잘하는 분들이 사업도 잘한다. 그리고 성공을 하든 실패를 하든 한 배를 타는 게 인생이고 가정이잖아요. 중요한 건 함께 요때 오늘 명언이 결정이 엄청나게 날아가고 있어요. 그러게요. 지금 엄청나게 날아가고 그렇죠? 있어요. 저는 사업 대출이든 주택 담보 대출이든 힘들어서 오시는 분들한테 꼭 물어봅니다. 함께 결정했냐는 겁니다. 아. 그게 함께 결정된 분들은 해결할 수 있는 대안과 원칙과 의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정이 어떤 대출을 받더라도 우리 안에서 가능성을 찾고 그걸 위해서 함께 결정할 수 있는 대화가 선행됐으면 좋겠다는 말씀 근데요. 드리겠습니다. 함께 결정을 해야 된다고 하셨잖아요. 전 반대합니다. 왜냐? 못 믿겠어요. 저를요? 네. 아니 사업자금 1억 빌렸는데 계속 마이너스 나면 어떻게 해요? 아니 그게 사업이 청소년자는 평생 혼자 살 팔자다. 이런 생각이 좀 들면서 아니 그동안 해온 걸로 봤는데 남편을 못 믿으면 누굴 믿어? 박지윤 씨가 이때 좀 물을 한번 좀 썰어 주시죠. 당신의 걱정입니다. 능력을 보여주시고 아유, 그래 다행입니다. 그래도. 아내를 설득하는 것도 당신의 능력이니까 네. 꼭 한번 그 능력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전국에 계시는 많은 총각 여러분, 정선아 기자를 설득하실 수 있는 분이 계시다면 제 땅의 반과 저 못 믿겠어요. 공주랑 결혼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 고경희 세무사님께 좀 여쭙겠습니다. 네. 자영업자가 빚을 질 경우 세금으로 뭐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을까요? 네. 일단 자영업자가 가장 많이 실수를 하는 게 회사의 자금이랑 가정의 자금을 구분하지 않고 지금 사용을 하거든요. 이제 회사 자금을 위해서 대출을 받으면 그것이 비용을 처리가 가능한데 이걸 구분 없이 사용해 버리면 비용 처리가 힘들기 때문에 애매하니까. 네. 그 구분을 잘해서 아. 꼭 그 대출에 관한 비용 처리를 잘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자영업자들이라고 정확한 좀 정의를 한번 내려주시면 왜냐하면 제가 약간 헷갈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어떤 그 근로자 기준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있는 건지 뭐 이렇게 조그마한
사업체도 있을 수 있잖아요. 뭐 직원 몇 명씩 있어서.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을 다 자영업자라고 자영업자라고 하시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게 네. 헷갈릴 수가 있는 거네요. 네. 그렇죠. 왜냐면 아니, 근데 자영업자인지 알았는데, 저는? 아니, 어느 부분이 헷갈렸던 거예요? 아니 저는 혹시라도 네. 헷갈리실까 봐. 제가요? 네. 선수환 이사가 지금 굉장히 힘드시니까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노란우산 공제라고 있다고요? 그게 네. 뭐예요? 노란우산 공제가? 그 노란우산 공제는 지금 자영업자들이 뭐 앞으로 힘들거나 폐업 상태이거나 노후일 때, 노후에 힘들었을 때 생활의 안정을 위해서 만든 제도인데 아까 소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사업이 잘 될 때 네. 대비를 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사업이 지금 잘 되고 있을 때 거기 공제금에다가 납입을 하면 다른 공제 혜택 상품과는 별도로 네. 매년 300만 원 한도 소득 공제가 가능하고요. 300만 예. 원. 네. 이 공제금에 대해서는 압류가 불가능하게 이제 법적으로 압류가 안 되도록 돼 있기 때문에 혹시 뭐 사업이 힘들어져서 부도가 압류를 나도? 당하더라도 네. 이 자금에 대해서는 압류가 되지 않아서 최소한의 안정자금으로 가질 수 있는 제도입니다. 자영업자분들은 노란우산 공제를 좀 기억해 두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아 근데요. 듭니다. 예. 왜 노란 우산일까요? 그 아무래도 네. 비 올 때 안정되고. 밝을 때 비 오는 걸 조심해, 비 올 때 생각해라 뭐 이런 거 아닐까요? 역시 박학다식하세요. 맞아요, 그런 거죠. 네. 날 좋을 때, 네, 비 올 때 그냥 생각해라. 경영학과를 나오신 게 아니시네요. 네. 전 아직도 이 풍차 돌리기는 잘 모르겠어요. 네. 자, 네. 어쨌든 우리 네. 그 좀 어려움이 있으시더라도 자영업자들. 꼭 네.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함께 극복해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노통장 안녕하십니까? 이번 주는 노회에 덧친 빚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빚을 진 사람들이요. 먹고 살기도 바쁜데 노후는 무슨 노후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드리고 싶어요. 네. 아무리 힘들다고 해도 앞만 보지 말고 멀리 봤으면 좋겠다. 빚이 뭐 지금 당장에는 뭐 벗어나기 어려울 수 그렇죠. 있겠지만 오늘 전문가분들이 얘기해 주신 대로 하시면 네. 또 희망을 가지고 네. 가족과 함께 극복해 나가시면 머지않아 이 빚에서 벗어나실 수 있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오늘 이야기를 나눠본 것처럼 노후에 대한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저희에게 또 사연을 보내주시면 저희 전문가분께서 완벽하게 해결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진단도 좀 받으시고 그래요. 컨설팅도 받으시면서 선물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연 보내주신 분들 집안이 뽀송뽀송해지시라고 저희들이 제습기를 준비했습니다. 네, 좋았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여기서 또 한번 저희들만의 구호를 외쳐볼까요? 온 국민이 노후 준비를 하는 그날까지 노통장 안녕하십니까.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